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진중관 김성회 박재홍입니다. 한판 승부. 선별 진료소마다 줄이 대단합니다. 그 놀이공원에 인기 놀이기구 탈 때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2시간 뭐 이런 표시 있죠. 요즘 선별 진료소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요. 하루 사망자도 70명, 중환자 수도 1,000여 명. 이렇게 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거론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줄일 것 같고 끝까지 건드려보지 않으려고 했던 영업시간도 결국은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까지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와요. 그 목소리 가운데 가장 센 목소리를 내는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죠. 가천대학교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중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유력해 보이는 게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영업시간은 9시까지. 이 정도면은 꽤 강력한 거 아닌가요? 예, 사실 방역 강화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효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4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4단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방역 강화인데요. 예. 이때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올 때에 환자 발생을 억누르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7,000명, 8,000명 환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방역 강화로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자를 줄이고 또 위중증 환자 발생 줄일 수 있느냐. 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 2,000명 나올 때의 거리두기 4단계와 확진자 8,000명 나올 때의 거리두기 4단계가 과연 같은 효과를 낼 것인가? 그건 의문이다. 네,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를 내지 않으면 네. 다시 여러 차례 방역 강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방역 강화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실제로 충분히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주 1,000명씩 확진자를 줄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한 2,000명 수준까지 떨어지려면은 거의 6주가 걸린다는 산술평균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2,000명이면은 적은 수 아닌데 2,000명 떨어지는 것도 6주나 걸린다고요? 매주 1,000명씩 감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주 정도 방역 강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 환자가 충분히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무지하게 조심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자영업자분들 때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도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큰데 더 강력하게 갔을 때 과연 이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대량 환자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지수 상승이요? 네네.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커브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경험한 것처럼 몇만 명 단위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6시 이후에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은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 제한을 하거나 인원 제한을 하면은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보상을 제시하고 또 빠른 보상을 제시한 상태에서 강하게 짧게 방역 강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6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지침이 이제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그러면 6시부터는 문 닫는 거 거의 뭐 락다운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이동량을 충분히 줄여야 되는데 특히 한 30% 이상을 줄여야지 전파 차단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30%를 줄이려면은 예.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이동의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30% 이상의 이동량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기준 시간을 그럼 한 저녁 6시로 보시는 거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뭐 이런 뭐 뭔가 취식하는 곳 영업 제한 말고 다른 시설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지금 뭐 이 전파가 물론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뭔가 음식을 취식하고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런 그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뭐 체육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동을 늘릴 수 있는 행위는 다 줄여놔야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유행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식당뿐 아니라 카페뿐 아니라 모든 시설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6시 이후에 모든 예. 시설이 문 닫는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방역 강화를 해서 2주 이내에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않으면 네.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0명, 4,000명 수준에서 방역 강화를 다시 중단하고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은 다시 뭐 8,000명, 10,000명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짧은 기간 그렇게 방역 강화 완화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국민들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찔끔찔끔보다 한 번에 확 짧게 이게 낫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일상 회복으로 들어갈 때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만들어져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다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네.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위중증 환자 발생과 병상 가동률 예. 그리고 전체적인 확진자의 그 증가폭 이런 것들을 보기로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 기준을 명확하게 두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그 멈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상멈춤 할 때 네. 9시 시간 제한을 할 것이냐, 4명 인원 제한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6시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결정해 놓지 않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결정이 되었다면 네. 이 비상멈춤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결정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신속하게. 그게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에 그리고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뭐 좀 어떤 형태의 방역 강화를 결정을 하든 간에 결국 또다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정부가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방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그 호응을 끌어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역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도 한 말씀이요. 국민들께는 늘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거리두기 4단계 정도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